자, 이제 103페이지를 봐야 되겠죠? 그, 아까 참 그, 우리가, 잠깐 그 9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그 당시 2013년에 들어온 건데요. 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그, 예규 사망이죠? 3조 사망. 보면 이제, 그 각종 문서들을 냈거든요. 외국 같은 문서인데, 그 문서 주소라든지, 뭐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낼 때, 거기 보면 제외공간법에 따라서 발행된 확인서 등을 처리할 수 있다 말을 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라든지 뭐 미국 같은데 유학을 가거나 또 그쪽에서 오는 경우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족 관계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잖아요. 학생증이라든지 뭐 졸업증명서라든지 필요한데, 그런 서류가 이게 여기 있는 주소도 진짜 거기 주소 맞는지 그거를 그런 증명서를 원래는 가짜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원래는 공증을 예전에는 반드시 영사관을 통해서 우리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나라의 영사관에서 우리나라에 오는데요,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거를 영사관으로 하는 건 이제 옛날식이다. 그걸 이제 폐지하자. 해서 일정한 문서 합의가 되면은 국제적으로 봤을 때 영사관에 대해서 일일이 받고, 그러니까 이제 3단계죠. 그러니까 웹 개방이 비슷하니까 A라는 국가에서 B라는 국가, 이 A라는 국가에 있는 갑이라는 사람이 이 B에 와가지고 이거 서류를 써먹은 거 아니에요? 그럼 B 국가에서는 이 그 나라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해라. 그래요. 그러면 이게 보내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는 그럼 A 나라가 한국에 있는 여기 있는 영사관에서 해. 그렇게 해. 근데 그것도 귀찮아. 왜냐하면 또 영사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영사관이 이걸 아는 게 아니고 얘가 또 여기 전화해가지고 통화해가지고 또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걸리는 거야. 무슨 문서할 때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국제기구에서 이걸 아예 영사관에서 하는 이거를 폐지하자. 그게 아포스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폐지 규약이 있어요. 야, 그거 지금 현대세 계약도 있고 바빠 죽겠는데 인터넷 있고 그런데 그걸 언제 맨날 하고 앉았어.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영사관에서 인증하는 거예요. 영사관 인증을 폐지하는 국제 협약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하자. 그것이 이제 그런 협약이거든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가 아포스티유 협약이랍니다. 협약. 그죠? 이런 영사관에서 하는 걸 폐지하고 그냥 국제적으로 이렇게 한 105나라, 105군데 나라가 여기서 협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게 150개 나라에서는 서로 그냥 믿고 하자.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요 아포스티라는 걸 한 장 딱 받아가지고 앞에다 붙여요. 딱 붙이면 그 문서는 무조건 오케이야. 영사관과 받은 거 똑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포스티유를 받거든요. 근데 아포스티유가 안 된 나라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전히 영사관 가서 받아와야 돼요. 됐죠? 그게 이제 여기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 나라 제공관에 있는 받아와야 돼. 그래서 아포스티유도 되고, 그래서 요거 이제 인터넷 보면 치면 다 나오는데 나라가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막 좀 정관, 외국의 정관이라든지 뭐 의사결정서, 의사록 같은 것들도 똑같아요. 그런 것들도 그 아포스티가 붙으라는 얘기는 그 보통 공인사무소 같은 데 하면요. 그러니까 사문서는 그 아포스티가 사문서 같은 경우는 그냥 공증 받으면 아포스티 붙인 걸로 봐요. 그러니까 공인사무소 받으면 우리가 보통 의사록 공증 받을 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공문서일 때 이런 때 이렇게 보는 것들이 딱 한 장 앞에 붙어요. 이렇게 아포스티라고 해가지고 영어로 해가지고 써가지고 그러면 이건
그 나라에서 인정한 거구나 정도로 아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그럴 경우에는 그 진위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그렇게 받으라 이거죠. 영서관. 그 조문, 그런 조문이에요. 그 조문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뒤로 가서 지금 이제 신청 서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4번에 3번, 4번 봤었고요. 압류 결정문 4번 같은 거 필요하다는 거 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형사 사건에 대한 그 해소 제한 신고서도 봤는데 이게 왜 들어왔냐면 이거 지금 공탁이 아예 형사 사건용으로 따로 공탁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소 제한 신고서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자기가 필요할 때 내는 것이지 뭐 이거를 안 냈다고 꼭 임의적이죠.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가해자가 형사 사건 관련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액을 공탁을 할 때 그 해소 제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부술이 틀렸죠. 아니 그건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꼭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6번에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대 여러 건의 공탁을 해요. 근데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하나가 있어. 그럼 10건 다 붙여요? 10개를? 그럴 필요 없잖아. 그래서 거기에 그 앞에 거를 원용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그냥 한 장에 10건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 한 건에 하나만 붙여놓고 그 뜻을 써라. 이때 뜻이란 말은 뭐예요? 원용한다 라고 써란 것이 이제 첨부 서면의 생략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요, 원본이 중요할 때는요, 원본은 달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신분증 같은 거 원본 대조할 수 있죠. 원본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다만 이제 원본 중에서도 그 맨 밑에 공탁서라든지 통지서는 달랄 수 없죠. 그건 달라는 거 아니죠. 특히 이제 우리가 현재 뭐 지금은 사실 이게 지금은 좀 이게 떨어졌는데 원래 관할이 있지 않습니까? 변제 공탁 같은 건 관할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격제, 그죠? 공탁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필요 뭐 있겠느냐. 또 서울에서 뭐 남양주까지 하든지 이게 원격지에서도 이렇게 스캔을 떠가지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이게 원격지 공탁인데요. 요 얘기가 쭉 개정돼서 쭉 왔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요, 관할 공탁소하고 멀리 떨어졌을 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뭐 관할이 아니더라도 그 금전 청구, 심지어 이제 이게 공탁뿐만 아니라 찾는 것도 됩니다. 찾는 것도 공탁금 지급을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죠? 아까처럼 압류 과정 공탁하실 때 그때 이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죠. 그죠? 제주도에서 꼭 법원까지 올 필요 없잖아요. 돈 받으러.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정의라는 건 이제 그런 얘기죠. 원래 관할이라는 것이 있고요. 관할이 있고 그리고 접수된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자, A가 B한테 있어요. 얘가 이제 얘는 뭐 서울에 있다고 예를 들고 얘는 뭐 이제 뭐 강원도에 있다, 춘천에 있다고 보죠. 그러면 이제 이때 여기에 있는 공탁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공탁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래는 여기서 해야 돼. 그런데 자기 여기 A에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 관할 공탁소고 여기는 그냥 접수만 해주는 곳이죠. 똑같이 여기다가도 보관자가 있고 여기도 그 관할 전부 다 은행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 접수 공탁소에서 공탁서를 보내면은
물론 이제 공탁서를 제출하죠. 그리고 이제 각종 서류들을 첨부 서류들을 이렇게 스캔 떠서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케이 수리 합류 수리서를 다시 또 공탁소에다 수리한다는 걸 해가지고 보내주면 그걸 여기 이제 여기 있는 공탁관이 주겠죠. 갔다가 은행에 내고는 이 은행에서 은행으로 그죠? 계좌 입금하면 되죠. 그러면 이때 공탁관 계좌를 알려주겠죠. 이렇게 해서 원거리도 할 수 있다. 것이 이제 얘기고 똑같이 이번엔 자금을 찾아요. 이번 돈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 공탁 통지가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좀 춘천에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래 그럼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는 B가 춘천에 있는 그 공탁소에 가서 찾아야지 맞아. 여기 돈이 들어왔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진주에서 직장 생활을 해. LH 공사 다니는 바람에. 그럼 진주에서 했어. 그러면 아니 여기서 또 가야 되나? 주소는 옮기지 않았어. 그죠? 그래서 했어.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찾을 수 있냐? 그죠? 똑같이 이때도 이 진주 쪽에 있는 법원에 접수를 하고 여기 춘천에다가 관할을 해서 똑같이 접수하면 돈을 사주는 거죠. 이렇게. 예. 그래서 신청할 때나 받을 때나 똑같이 자기 원활 관할이 아니더라도 지금 원활히 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관할 외 공탁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용어만 보시면요. 따라서 거기 관할이라는 것은 원래 채무인지고 공탁금 지급 청구를 할 때 관할은 뭐예요? 그 공탁금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관할이죠. 그러니까 춘천에 보관은 되어 있지만 나는 다시 저로 왔어. 그럼 또 가야 돼, 거기를? 그죠? 접수는 접수한 거. 자, 그런데 이것은 물론 이 조문은 우리가 이 공탁을 신청할 때는 금전 변경통만 되고요. 찾을 때는 종류 불문하고 집행 공탁도 써먹을 수 있어요. 특히 그래서 모든 금전 공탁은 다 됩니다. 물론 물건은 안 되죠. 공간조건하고 됐죠. 근데 다만 이제 제한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팩스로 이게 이제 옛날에는 팩스 공탁이었는데 지금 이제 스캔 뜨거든요. 스캔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스캔이 그때 있듯이 거기 규칙 37조 사망 각호가 뭐냐면요. 요게 인감 증명이 안 되는 경우예요. 요게 그러니까 즉 1,000만 원 이상 찾는 경우, 1,000만 원 이상 찾는 경우는 이게 안 돼요. 전자로 해야겠지? 예,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서 1,000만 원 이상 찾는 경우는 안 돼요. 왜냐하면 1,000만 원 이상 되려면요, 뭐 해야 돼? 스캐닝 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찾는 경우에 하나 된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 이 부분도 법인은 지금 돼요. 법인은 그래서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써놓으세요. 법인의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거기 거기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동합시고 대리인. 그러니까 본인은 문제 안 돼. 왜냐면 본인이 한때 인감 문제가 아니고 법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일 때 그때 얘기고요. 예.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요. 이거는 접수 관할 모두 지방법원과 지원만 되기 때문에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지금 안 되는 게 접수 관할 모두 뭐예요? 같은 지역끼리 안 돼. 같은 특별시 안에 같은 관할시가 안 되고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이것을 토지 수용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몇 개만 제가 보고 나머지 다시 한번 일단은 4번에는 자 신청과 청을 나누는데
가번의 신청은 똑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제 그 신청은 일단 공탁서 하나하고 서류를 접수 공탁서에 넣어서 봉투를 넣어서 제출을 합니다. 그죠? 지금도 봉투란 말은 지금도 있었는데 이제 지금 이거 없어질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은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접수하면요 나중에 다시 한번 그러면 원래 원본 이 팩스를 주는데 이 원래 원본은요 즉 수리합니다 그러면요 이 서류 원본은 우편으로 보내요.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공탁서는 그냥 내는데 나머지는 또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그 접수와 관할 관에는 뭐죠? 스캔으로 이용하는 걸 알 수 있고요. 예외로 팩스가 있고요. 그때 접수 공탁서에서는 뭐죠? 일단은 1번에 공탁서 기재하고 서류를 봐서 관할에 대한 확인을 또 하겠죠. 조사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접수 공탁서도 보존권이 있어요. 한번 제가 나왔죠? 접수 공탁서에서 보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보존을 거부해요. 가로 안에 보세요. 가로 안에. 지금 오른쪽입니다. 페이지가 지금 6번을 보세요. 6번에 가번. 다시 한번 6번의 가번에 방가로 2번의 셋째 줄. 그 흠결이 있으면 보정하고 보정을 거부했을 때는 그 메모를 통해서 알리고 거부했다고 부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수리 권한은 저기 관할에 있으니까 일단 보내. 메모해가지고 야 이거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그거 알 수 있고 그리고 접수 그죠? 인을 찍어서 아마 별도로 관할 공탁소로 보내는 그게 사건 접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팩스용으로 따로. 그래서 공탁 신청해서 거기다 올려주고 그 이제 접수가 찍힌 공탁소를 스캔해서 관할 공탁소로 전송하고 전화로 또 받아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공탁소로서 받아서 이제 우리가 그럼 나중에 이제 세 번째 나중에 관할 공탁소로부터 수리합니다. 수리한다고 써 있는 공탁소가 이제 오면은 그거를 프린트로 출력을 해서 공탁소 안에 빨간 도장을 찍어 즉 예규 몇 회에 한 것이다 라고 찍어서 공탁자에게 주고 돈을 내세요 언제까지라고 해서 돈을 내게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그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수리합니다 그러면 수리가 오면 그때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번에 자, 그럼 공탁금을 냈어요. 내고 왔는데 그런 말을 해요. 공탁자가 나는 지금 그 해수제한 신고서를 해주세요. 해수제한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해수제한 이제 돈 내고 왔으니까 해수제한 신고서를 내서 증명을 요구를 할 거 아니에요. 써먹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요거 하면 관할 공탁소에서 보낸 회수 제한 신고서를 출력을 해서 증명 문구에 기재해서 우리가 그죠? 증명 문구를 기재해서 날인을 해줘라. 그래서 증명도 접수해서 해줘요. 그리고 이번엔 이제 반대로 안 된다고 왔어요. 예컨대 관할로부터 불수리 결정문이 오면은 그걸 프린트를 해가지고 직접 주거나 집에 갔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집으로 보내줍니다. 보내줘야 돼. 왜 이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공탁서의 원본은 수리나 불수리를 한 다음 날까지 반드시 관할 공탁서로 우송을 해줘야 돼요. 원본은 어디가 있어야 되니까. 원본은 얘가 보관해야 되니까 B가 그죠? B로 보내서 도달됐는지를 또 확인해 줘야 돼. 그죠? 중간에 뜨면 안 되니까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해준 얘들이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채우러 원본을 다시 보내주죠. 그러면 서류는 여기 보관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돈을 찾는 경우에요. 이제 거꾸로 이제 이 춘천서에 있는 거를 이제 진주서 찾아 공탁금 첨부를 해요. 똑같아 그것도 뭐 조사를 하고 접수합니다. 그래서 방가를 이번에 접수인이 찍힌 청구서를 그 아까 춘천으로 보내요. 전화해. 그죠? 예, 그렇게 해서 그리고 하여튼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관할 공탁서는 뭐해? 뭐하냐? 그게죠. 다음 페이지 7번에 일단 신청이 이제 접수 공탁소에서 아까 공탁서를 그 전송한다고 했잖아요. 날라와요. 날라오면은 그래 그 접수 공탁서로부터 송부된 사건이니까 그렇게 표시해서 지체 없이 조사해서 수리할 것인지 인가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보정할 사항이 있으면 접수 공탁소한테 얘기하든지 아니면 아예 공탁사 A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보정하라고 해. 그죠? 그리고 불수리할 때는 결정문을 접수 공탁소로 보내줘. 그냥 이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네. 좀 됐죠? 그리고 수리를 보통 하겠죠. 3번에 수리 결정을 하면은 그 공탁서를 이제 보내기 전에 그 여백에다가 공탁금의 납입 효력은 죽으시고 관할 공탁서 계좌로 들어와야 됩니다. 당연하지. 관할 공탁서 계좌 은행 어디로 넣으라고 하고 거기에 들어올 때 효력이 있습니다라고 문구를 기재한 다음에 그 공탁서를 지체 없이 그 서울에 있는 접수 공탁서로 보내주면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 보통적인 계좌를 써서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쪽 은행을 통해서 공탁금 계좌를 쏘는 거죠. 그죠? 그리고 4번에 아까 접수로부터 그 해수 제한 신고서가 오면 일단 출력을 해서 관할 공탁소에서 접수를 찍습니다. 접수인은. 그러니까 접수 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 해수 제한 신고서는요. 얘가 나중에 형사 재판에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이거를 보내면요. 여기서 이 접수인을 여기 그죠? B 거를 찍어서 보내면 여기서 또 증명을 해주는 거죠. 증명을 여기서.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109페이지 지금 이제 나번이죠. 예, 나번에 똑같이 이제 청구를 했을 때 맨 그때 3번에 이제 인가해서 돈을 쏴줘 한번 쏴주는 거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10페이지에 쭉 넘어왔어요. 그리고 하여튼 이제 원본이 왔겠죠. 5번에 원본이 오면 이제 그때 다 갖춰놓고 하고 있습니다. 8번에 접수 공탁서의 은행은 뭐냐? 은행은 당연히 무통장 입금으로 돈을 보내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물론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게 한도액 그럴 때도 뭐 그때는 은행 사이에 계좌 입금을 하라 그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방가라 이번에 공탁자로부터 공탁금을 받았을 때는 그죠? 그죠? 돈 받았다는 것을 한번 영수증 써가지고 맨 끝에다가 그 원본을 줍니다. 항상 공탁서 원본을 줘야 됩니다. 돌려줘야 돼요. 그다음에 관할 공탁서였었고요, 했습니다. 나머지는 별거 없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에 10번에 보시면 이게 계좌 입금에 대해서 항상 이 자기 별도의 계좌, 공탁금 계좌가 아니고 보통 계좌 이런 계좌를 따로 놓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통장으로 넣는구나 이렇게 해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탁의 성립.
자, 이제 공탁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제 신청을 냈어요. 그럼 이제 공은 어디로 옵니까? 공탁관으로 갑니다.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몇 개 보죠. 약간 좀, 그러니까 이게 민법이라든지 헌법 공부할 때는요, 약간 이쪽은 약간 달라요. 서류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일단 수리, 그리고 이 7조에 납입 있죠, 납입. 일단은, 직접 보시면요. 공탁물 보관자가 돈을 받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공탁서에 그 납입받았다는 뜻, 이건 아까 공탁서 맨 끝에 은행이 있었죠? 거기다가 영수증 만들어줘라고 그 원본을 공탁자에게 줍니다. 그런 다음에 돈 들어왔다는 사실을 공탁관에게 전송해 줍니다. 그죠? 온라인 전송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 A가 공탁소에 가서 두 통을 내요. 공탁소에 가서. 그러면 그 중에 한 통을 줍니다. 이 한 통이 원본이죠. 나중에 분실하면 안 되죠. 원본을 가져가서 다시 보관자, 그 옆에 신한은행에 내요. 공탁물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공탁소에다가 여기다 맨 끝에 보관자란 있죠. 여기다가 도장을 찍어서 돌려준다 이거예요. 돌려준 다음에 얘한테는 그냥 온라인으로 그죠? 전송을 합니다. 돈 들었다고. 뭐 얘가 그때 가서 그 전송 받은 다음에 뭐예요? 얘한테 공탁 통지를 발송을 해주는 거죠. 지금 이거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물론 물건일 때는 이제 물건 들어왔다는 그 납입 통지서를 보내는 것이고 통상은 지금 이제 다 뭐죠? 그 가상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28조에. 그래서 가상 계좌에 따라서 보내줍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사망에 보시면 사망에 아까 가상 계좌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이건 거꾸로 공탁관이 돈 들어왔다는 뜻을 적습니다. 가상 계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공탁관이 납입했다는 점만 해서 공탁자에게 그 공탁서 원본을 줄 거 아니에요? 원본을 주거나 아니면은 집으로 공탁서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물론 봉투를 내야 되죠. 지금은 이제 2012년부터는요, 이 과거에는 그 시군이 안 됐는데, 이 가상 계좌가 시군 법원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시법원 가면요, 다시 또 은행 갔었는데, 지금은 거기서 그냥 계좌로 할 수 있어요. 가상 계좌로. 그래서, 계좌에 따른 납입을 말합니다. 다음에 이제 불수리 결정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수리 결정은 이유를 붙여서 왜 그런지 이유를 붙여서 하라는 이유는 뭘까요?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 신청을 어떤 것 때문에 안 됐었는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거 하나 더 볼까요? 밑에. 그러면 이제 선례는 자 우리가 공탁관이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보정하세요, 취하하세요, 권유할 수 있죠. 그런데 구두로 나 안 받을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불수리는 서면으로 그것도 인감 찍어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죠? 구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 자 수리는 이제 거기 그 26조에 있지만 사실은 이 당에 수리를 할 때 그 문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수리합니다 쓰고 그다음 이제 한 통을 내주는 거죠. 돈 내라고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번에 수리를 했더라도 돈을 내야지 효력이 있는 것이죠. 그 얘기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러니까 다번에 수리를 했더라도 그날까지, 그 영업시간까지 돈을 안 내면요. 다시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리 결정은 상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본에 각종 이제 문구 쓰는 거, 북임은 뭐 수리합니다, 뭐 인가합니다를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48조에 아까 나왔지만 분수리 결정인데 이거는 그 이 카카오 등기법에 보는 그 카카오 같은 패턴이죠. 그래서 공탁에서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자, 12조 이
우리가 공탁은 공탁간의 처분에 대해서 불복을 해서 이의신청할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이의신청서를 공탁소에 내는데 우리가 수리할 때는 이의신청 없습니다. 다시 한번 수리한 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없고요. 불수리한 것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불수리 결정 제도가 이게 없던 거였는데 2008년부터 이게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기에 다음 페이지에 그 신청과 출급 폐수에 대해서 그 불수리에 대해서 최근에 2014년까지 바뀐 얘기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2조에 그 신청 불수리할 때는 뭐죠? 항상 이유를 적은 것으로 하고 아까 봤듯이 그 불수리 결정서에는 반드시 공탁관의 인감 도장으로 찍어라 라는 것이고 이 불수리 결정하실 때는 그걸 알려줘야 되죠. 그게 고지인데 그 결정문을 직접 교부하거나 만약에 안 받고 갔을 땐 집으로 보내줍니다. 그죠? 교부나 배달 증명으로 우편을 해주고 그 고지에 따른 것을 도장을 찍어놓고 뭐 영수증 받고 그래 합니다. 4조에 만약에 그 결정문이 갔는데 이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땐 그 보관을 합니다. 근데 보내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5조를 별치시고 잘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불수리 결정을 했을 때는 공탁관이 어떤 이유를 했다는 그 불수리 결정 원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본하고 그 사람이 낸 공탁서 2통, 출구 청구서 2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부 다 보관을 같이 해놔야 돼요. 나중에 이의신청 소송 붙을 때 대비해서. 그런 다음에 이제 2항이 제일 중요해요. 2항에 문제는 그 첨부 서류, 즉 예컨대 법무사 쪽에서 그 첨부 서류를 갖다가 반환 청구한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2통이니까 내놓으라고. 그럼 반환 청구를 할 때 그때 그 서류를 다 복사해요. 그래서 복사해서 그 원본을 줍니다. 원본은 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복사본을 다 보관해놔야 돼. 나중에 그죠? 싸울 걸 대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원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반환은 아무 말도 안 하면 반환 안 합니다. 근데 청구하면 반환해. 청구하면. 됐죠? 이게 5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제도를 알고 있느냐 물어보고 있고요. 일단 이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결정문을 이제 보내주겠죠. 난 이렇게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이 양에 우리가 이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제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탁관에게 야 해줘. 그래서 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공탁관이 뭐 그렇다면 해주지 뭐 해가지고 이건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 해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런 제도도 있습니다. 등이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망에 원본을 가져갔죠. 그럼 가져갔으면 이제 법무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다시 가져오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원본을. 원본을 가져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원본을 제출했을 때 이제 해주는 거죠. 여하튼 이런 각종 서류들은요, 5년 동안 보관합니다. 항상 우리가 공적 장부들은 전부 다 5년 보관이에요. 뭐, 요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리했다. 그러면 이제 실상은 이제 돈을 내는 거죠. 내는 걸 우리는 공탁물의 납입입니다. 이걸 끝나는 것인데요. 따라서 아까 납입서인데 이 납입서라는 것은 지금은 없어졌다고 했죠. 이건 지금 제가 이 납입서라는 건 지금 써놓으세요. 이건 물건일 때만 씁니다. 물건일 때만. 지금은 없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공탁서 한 통을 받아서 내면 됩니다. 그래서 그 2통 중 한 통은 부본이라고 하는데 이 부본은 공탁소에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원본과 부본 제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원본과 부본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고요. 다만 이제 나번에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일 때만 납입 통지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뭐, 이 계좌입금, 가상계좌로 돈을 내는 것이 이제 거의 익숙해졌어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지금은 가상계좌로 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좌번호 따가지고 돈 넣을게요. 하는 것이죠. 일단은 우리가, 물론, 공탁금 납입자와 공탁자 같아야 됩니다. 거기 그 117페이지에 가상 계좌에 따른 납입이 있습니다. 이게 2012년 건데, 일단은 2조에 가상 계좌 납입은 그 공탁서에 아예 그 공탁서에 별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탁서에 체크를 하는 표시를 해놔요. 그래서 그 체크하면은 바로 가상 계좌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이 가상 계좌는 이제 우리가 부동산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허가할 때 그 항고 보증금의 10%죠. 벌지 않습니까? 그죠? 항고할 때, 시장고할 때. 그때 우리가 신고가액의 10%를 그 항고 보증 그 현금 공탁을 할 때도 그때도 통장 은행을 거쳐서 한마디로 그 얘기는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계좌 납입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이때는 별도로 이때는 가상 계좌가 아니고 별도로 계좌 납입 신청으로 별도로 해요. 여하튼 사망에 이 공탁자가 이제 이 가상 계좌를 하면요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그 납입했다는 증명을 영수증이 달려 있는 공탁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직접 오면 주지만 우편으로 받고 싶으신 분은 그 수신을 하고 공탁자 이름을 써서 봉투를 내면은 집으로 보내주겠다. 마치 등기를 다 마친 다음에 권리증 보내주듯이 이렇게 보내주는 제도도 있어요. 일단은 이 가상계좌 신청하면 공탁관이 은행을 통해서 가상계좌번호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쏘면 돼요. 그죠? 그래서 4조에 물론 업무 시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게 뭐 4시까지다 요즘에 옛날에 하여튼 그 업무 시간에 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뭔가 맞지 않고요. 물론 이제 5조에 가상 계좌 납입 신청 전에 그럼 보세요. 다시야. 그럼 은행이 안 돼. 그러면요 다시 철회해. 철회하고 직접 내. 바쁘면 그죠? 그래서 직접 철회하고 직접 낼 수도 있어요. 직접 낼 수도 있지, 그죠? 철회해야 돼, 그죠? 네. 그런 얘기고요. 따라서 그 철회 신청하실 땐 그 철회하면은 그 부고란에 그 체크를 또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가상계좌 안 하는 걸로 해서 다시 보관 중인 그땐 보관 중인 공탁서를 줍니다. 왜? 그거 가져와서 은행 줘야 되니까 그런 얘기예요. 또 그리고 이제 가끔 그 착오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날만 돼요. 그날만. 그 납입 그날만 그것도 업무 시간까지 착오로 했을 때는 빨리 공탁서 공탁관에 확인을 받으면은 취소해 줄 수 있어요. 약간 절차가 업무 시간이 있고 확인 받을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자꾸 내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 그리고 이 보관자가 이제 또 그 취소한 거를 다 또 보관해야 돼요. 그 다음에, 1항에 됐죠? 일단은, 공탁관은 이제 돈이, 그렇죠. 은행한테 돈이 들어왔다고 찍히면 이제 그 보관 중인 공탁서에, 그렇죠. 공탁관이 증명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것들을 자주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튼 7조는 지금 그 시군 법원에서도 이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은 시군 법원에서도 피치를 해서 계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공탁
통지서를 발송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공탁 신청 절차는 끝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받는 걸 배웁니다. 일단 이렇게 1항 29조에 이렇게 7조죠. 공탁물 들어왔다는 전송이나 물건에 대한 납입 통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공탁 통지서를 피공탁자에게 발송을 해줘야 되죠. 자, 중요한 것은 변제 공탁은 납입을 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고 예컨대 10월 10일 날 납입했다. 그럼 10월 10일 날 채무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송달을 늦게 했더라도 통지서를 그날 소멸됩니다. 그죠? 그리고 발송 주체도 공탁관한테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항의 잘못 주소로 인해서 늦게 간 거는 그건 본인 책임이죠. 그건 당연히.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4번에 그렇죠. 국가한테 할 때는 소관청한테 발송을 해줘야죠. 당연히. 그렇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례 2번에 보면요. 선례 2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선례 2번은 120페이지입니다. 이 공탁 통지는 공탁을 통지 안 해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공탁 통지를 해야만이 뭐 공탁의 유효권이다? 거짓말이에요. 유효권 아닙니다. 따라서 공탁 통지 안 해도 채무는 소멸한 거야. 돈 들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에, 그 밑에 보시면 공탁 통지서의 발송은 이게 배달 증명으로 우편 발송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뭐 법원이 무슨 뭐 그죠? 송달, 집행관이 송달하면 안 됩니까? 그거 안 돼요. 또 야간 송달, 뭐 일요일 송달 안 됩니다. 일요일 밤에는요 집달관 쉽니다. 안 해요. 그래서 소송이 아니니까 소송과 달리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오른쪽에 공탁 통지서를 이제 법무사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걸 내면은 그거를 그대로 보내요. 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공탁 통지를 이제 아까 그 공탁자가 이게 이렇게 써서 내죠. 냅니다. 그래서 그 보면 위와 같이 통제 나오죠. 위와 같이 통제합니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쓰고요. 그리고 보면은 언제 돈이 들어왔으니까 안내문을 가져와서 돈을 찾아가세요라고 써 있죠. 써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귀하가 공탁을 출급하거나 수락한다는 자 한마디로 공탁을 바쁘시면 수락한다는 서면을 우리 공탁소에 보내면은 됩니다. 그래서 다만 그 수락서를 보내기 전까지 공탁자가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수락서를 보내면 회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필요할 때 서류가 다음과 같습니다. 아주 친절하죠. 그리고 뭐 5천만 원이 안 될 때는 전자로 할 수 있습니다. 나오죠? 찾는 거는 5천만 원 이하까지는 전자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인감대 필요 없습니다. 하여튼 뭐 너무 친절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또 4번에 찾아가시는 분이 그 출급 행사하신 때부터 10년 지나시면 소멸시효가 돼서 국가가 갔습니다. 국가가 땡큐합니다. 뭐 그런 말 다 써놨어. 그죠? 그죠? 그리고 5번에 또 공탁금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출급을 하실 때 이의를 유보하세요. 예컨대 손해배상이라면 나는 일부만 받겠다. 이렇게 일부를 유보하고 해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리고 공탁 통지서는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분실하면 보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뭐 그런 얘기 됐죠? 특히 뭐 홈페이지에도 발급번호가 있기 때문에 뭐 알 수 있습니다. 열람할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공탁서를 보내고 물론 또 다음 페이지에 다시 주소가 틀렸으면요 다시 또 정정 신청해서 다시 또 재발송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공탁서, 이 공탁서 원본은 나중에 공탁금을 찾을 때 써보는 것이고, 6번에 봤었죠? 목차. 가압류일 때는 누구한테? 가압류 채권자에게 사실 통지서까지 필요하다는 거. 봤었죠? 그것들은 이제 우리가 공탁 통지서가 반송되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에 대한 얘기가 또 있어요.
왜 2014년 또 있는데 보통 이제 보냈는데 반송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번에 지금은요 아예 전화로 할 수 있어요. 전화로. 그래서 귀하한테 갔는데 왜 안 받습니까? 라든지 이렇게 그래서 친절하게 반송했다는 사실을 또 알려줘요. 그죠? 물론 전화번호 썼을 때겠죠. 그래서 너무 친절해요. 그죠? 그리고 또 3번에 그 반송된 통지서에 대해서도 오시면 줍니다. 그렇죠. 거기 본인이 직접 오시거나 대리인들은 위임장 가져오시면 그때 그 돌려줍니다. 뭐 하여튼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돼 있어요. 또 심지어 다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에 다번에 심지어 공탁 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그때 예컨대 B가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A라는 사람이 전화했어. 야, 오늘 공탁했어. 내 배다가. 근데 B가 그 다음 아침에 왔어. 그렇게 발송되기 전에도 직접 오면은 주면 되죠. 주고 돈 찾으면 되죠. 그래서 오면 줄 수 있다. 좀 쉬었다가 정정을 줬어요.